자, 우리가 UV를 써보는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주사위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박스를 꺼내서 클릭하고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뽑아냅니다. 이렇게 뽑아내고 근데 지금 보니까 단위가 미터로 돼 있는데, 자, 센티미터로 해주고, 네, 요게 맞고요. 저거를 미터로 해두면 100배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두고 요대로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UV 얼랩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잘 못 봤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모디파이어 리스트 여기서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얼랩 UVW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여기 이렇게 얹은 거예요.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FFD 쓰는 방식이나 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열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선택하면 버텍스 선택, 얘도 엣지 선택, 그리고 폴리곤 선택 이렇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얼랩 UVW는 이그노어 백페이징이 켜져 있어가지고 이게 켜져 있을 때 앞면을 이렇게 선택해도 뒷면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방지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꺼야 드래그해서 선택했을 때 뒷면까지 선택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볼 거예요. 자, 이거 다 똑같아요. 이거 그 추가 선택, 그리고 요거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얘가 선택이 돼 있으면 이렇게 덩어리 선택을 해줍니다. 그게 아무래도 빠르게 선택하기 좋으니까 덩어리로 선택할 때는 이걸 눌러서 쓰겠죠. 자, 그리고 요건 이그노어 패키징이라고 말해줬고, 요거는 각도 꺾여진 거 내에서 같은 그 각도를 지닌 애들 15도 이내의 각을 가진 그 면을 다 선택해 주는 거. 요거는 스무딩 그룹에 의한 선택인데, 이렇게 선택하면 스무딩 그룹이 1번이었던 애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스무딩 그룹을 따로 안 나눠서 없고, 요거는 시메트리칼 지오메트리 셀렉션인데 얼마 전에 새로 생겼던 거예요. 왼쪽을 선택하면 오른쪽이 동시 선택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보면 딱히 큰 의미가 없는 게, 맥스에서는 시메트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메트리를 킬 거면 UV에서 시메트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모델링에서 시메트리를 해서 갖고 오겠죠. 네. 그런 게 있고, 오픈 UV 에디터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UV를 핀다 그럴 때는 이제 요 안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UV를 길게 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필 때 어떤 식으로 펴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가, 가장 주요한 버튼을 알려드릴게요. 요 퀵 트랜스폼이나 브러쉬,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녹색으로 선이 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 모델링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중간이 녹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말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분리될 수 있다. 우리 왜 과자 박스나 이런 거 보면, 우유곽이나 이런 거 보면 접는 부분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녹색은 떼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 사각형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보면 그냥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중간이 붙이기 명령을 써볼게요. 여기 붙이기예요. 자, 붙이기를 했다.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흰색으로 바뀌었죠. 여기도 흰색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걸 움직이려고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늘어난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늘렸을 때 요 옆에가 얘 모양대로 유지되면서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UV는 모델링과 형태가 다르게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형태가 다르게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가 100% 동일한 게 아니라 위치값만, 그러니까 그 아이디만 서로 공유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같지 않다. 이거를 여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줄였다고 해서 얘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럼 이렇게 줄이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요 오른쪽 맨 위를 올려보고 여기 UV 체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 UV가 어느 정도로 잘 펴져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네를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얘네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알 수 있겠죠. 보면 쉽게 말해서 여기 이렇게 겹쳐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갖다 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봤을 때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았는데 여기다 갖다 대니까 이렇게 이쪽에서 길게 나오죠. 이거를 이거보다 더 길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네를 선택하고 이렇게 내리면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과 이것의 상관관계를 알겠습니까? 처음에 이거를 보면은 헷갈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관계에 대한 거를 계속 이해시키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아는 주사위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그것으로 대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다 붙겠죠? 그럼 잘 붙은 거고요. 그다음에 다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면 다 선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근데 더블 클릭했을 때 반대쪽은 여기랑 안 붙어 있는 데니까 선택이 안 됐죠? 다 선택하려면 컨트롤 A 다 선택됐죠? 그 다음에 다 선택하고 요 밑에 가보면 배치가 있습니다. 팩 투게더 요 오른쪽 위에 걸 그냥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됐죠? 그리고 프리폼 모드가 켜져 있을 때 컨트롤 누르면서 오른쪽 위 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줄여주면 이 비율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 모양이 좀 찌글찌글하니까 보기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많이 틀린 건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왜곡을 이렇게 심하게 준다 그러면 이거 출력이 이상하게 됩니다.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럼 이거를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요. 어떻게? 일일이 선택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할 일이 못 되고요. 이거를 빠르게 재정렬하는 거는 뭐냐면 위쪽에 올려보면 리쉐입 엘레멘츠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길게 눌러서 요 밑에 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여기 언폴드 옵티마이즈라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특별할 때 쓰기로 하고 릴렉스 바이 폴리곤 앵글 쓰세요. 어플라이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눌러주면 원래대로 형태로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거 꺾을 때 조금 비틀리는 게 신경 쓰인다면은 저거를 제대로 정렬하기 위해서 여기를 선택하고 프로젝션에서 이거를 켜서 X 이렇게 하고 프로젝션 띄고 이거 켜져 있으면 안 움직여요. 여기서 그 다음에 옆으로 움직이고 여기 선택하고 이거 누르고 이게 X, Y 눌러가면서 이게 펴있죠. 자, 띄고 움직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정렬해서 새로 맞춰주는 게 빨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새로 정렬하려면 이거는 이제 플랜으로 하던 거였잖아요. 얘는 뭐죠? 여기 박스 있죠. 박스 선택하고 끄면 처음 만들었던 그대로 정렬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어레인지 엘리먼트, 아까 전에 썼었던 팩토게도 있죠. 눌러보면 육각으로 이렇게 쫙 정리돼서 나오죠. 그럼 그대로 펴진 상태에서 정사각형 모양 유지한 상태로 나온다 이겁니다. 패딩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모눈을 이렇게 쫙 그려놓고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딱 찍으면 여기 점 같이 그려지죠. 넘어오잖아요, 선이. 그죠? 그러면 이쪽을 칠할 때 여기만 칠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쪽이 여기가 아니라 뭐 여기다 이러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칠해진다는 말이에요. 일로 이렇게 가서. 왜냐면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써보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여기면은 이 위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2라고 쓰면 여기 어떻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히는 겁니다. 이제 상관관계가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떨어져 있는데. 딱 붙어 있으려면은 아예 애초에 이렇게 아예 붙어 있든가. 그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 요거는 여기다가 붙이려고 요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선택해주고, 이걸 90도 돌려줘야 되겠다. 자, 컨트롤 누르면서 돌리면 이렇게 각도 맞춰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좀 돌아가봐. 됐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거 또 일로 들어오네. 그냥 붙여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쪽이면 두 개가 다 선택돼 버렸네. 이쪽에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것도 두 개 선택될 텐데, 이쪽 빼고 이렇게. 그렇지.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이거 눌러줘. 이렇게 펴졌죠. 이게 붙을 때 이쪽으로 붙게 되는 거는,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나? 해주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피려고 했는데 얘가 3D 상에서는 어떻게 있었어요? 방금 전에? 이렇게 있었죠. 그럼 얘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이쪽일 거 아니에요, 둘 다. 근데 내가 이쪽을 선택하고 여기다 붙이기, 이쪽 선택하고 붙이기 했죠. 그럼 둘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붙일 때는 이렇게 붙는데, 여기에서 얘를 붙일 때는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혀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이. 같은 방향. 이해됩니까, 이거? UV에서도 그거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남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방향성 때문에.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붙을 때 뒤집혀서 붙이는 거를 뒤집어서 붙이려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떼어줘야 되잖아요. 띄는 건 여기 브레이크. 그래서 한번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뛸 수 있죠. 얘를 상하 반전을 해줘요. 이걸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자, 이거 하고 붙이기 하면 이렇게 붙었죠. 자, 다시 얘를 누릅니다. 상하 반전을 해준다. 붙인다. 그대로 붙었죠. 근데 완벽하게 사각형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딱 겹쳐가지고 안 보이는 거였던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도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계속 하게 되면서 서서히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한 방에 다 이해시키려고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고요. 생각해보면 이제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포토샵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거거든요. 근데 포토샵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려면은 포토샵이랑 맥스랑 좌표가 100%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여기쯤이겠거니 해서 1번 그리면 정확하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툴에서 렌더 UV 템플릿을 눌러주고 여기에서 1024 해주고 맨 밑에 렌더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저장해서 밖으로 저장해서 여기다가 오늘자 날짜로 치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할 때 UV 이렇게 뒤에다 붙여주면은 얘가 뭐 용도의 이미지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적어줍니다. JPG로 그냥 해주면 돼요. 이게 막 엄청나게 무손실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UV 피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눈치 못 채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뭘 눈치 못 채요? 겹쳐 있는 것을 눈치 못 챌 때가 있어요. 그때 모드를 솔리드로 해놓고 렌더를 해주면 이렇게 겹치는 데서 우리가 겹치는 색은 무슨 색으로 표시해 둘게요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빨간색 겹쳐 있죠? 그건 뭐죠? UV가 겹쳐 있으니 수정하라. 자, 다시 끄고 선택한 다음에 충분히 옆과 거리를 벌려서 우리가 그릴 때 간섭이 잘 안 생기도록 이렇게 쭉 떨궈 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외부로 내보내서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났어요. UV 다 폈다? 그럼 이거를 UV를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가?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플롯 상태라고 합니다. 플롯. 플롯 상태로 있는 이 모디파이어는, 그러니까 수정자는 이거는 현재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정을 해줘야 돼요. 확정은 어떻게 해주느냐, 우클릭으로 에디터블 폴리 해줘야 확정돼요. 또는 수정자 위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컬랩스 올 또는 2는 하나, 컬랩스 올은 전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더 만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컨트롤 포인트를 조금 옮겨 볼게요. 제가 그래야 이제 구분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 우클릭하고 컬랩스 올 다 합치죠? 자, 얘만 선택하고 우클릭하고 컬랩스 2 하나만 합치죠. 이거는 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UV가 펴진 박스가 만들어졌고요. 간단하게 채색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간단하죠. 포토샵으로 와서 우리가 작업을 저장한 거를 그대로 열어서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주사위를 그려볼 겁니다. 일단은 이 레이어를 복사하세요. 컨트롤 J. 포토샵에서 복사는 레이어 복사는 컨트롤 J. 끄고 밑에를 흰색으로 칠해주세요. 여기가 기본색일 때, 앞 전면색이 검색, 후면색이 흰색일 때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후면색을 칠합니다. 색깔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포샵에서 뭐 작업을 하느라고 이런 식으로 전면색 후면색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키보드 D를 누르면 이렇게 기본색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D 누르면 되겠죠.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되겠죠. 전면색 칠하기는 알트 딜리트, 후면색 컨트롤 딜리트. 자, 그리고 요 위에다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렇게 와이어가 떠 있는 상태에서 그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노말을 놓고 여기서 요거를 디퍼런스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야 이제 뒤에 어떤 이미지가 나오던 이 색이 항상 보여지게 될 겁니다. 색이 너무 진한 건 싫다. 선 색이 너무 진한 건 싫다. 이렇게 진할 필요 없다. 그럼 오파시티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미지로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서 Save as PSD. 이건 이제 UV는 아니니까 그냥 다이스 확인하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온 다음에 적용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적용은 앞으로 이제 아놀드 렌더를 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적응하기 쉽도록 매테리얼 에디터에서 PBR 매테리얼 메탈 러프니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왼쪽에 보면 슬레이트 매테리얼에서 제너럴에 PBR 매테리얼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할 때는 이거를 적용할 때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매테리얼 선택한 곳에 매테리얼 등록.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기본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 볼게요. 잘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빨간색이 우리가 여기 이미지를 넣을 때 겹쳐 나오니까 빨간색을 선택하고 흰색으로 다시 바꿔주고 기본색으로 해둔 다음 이미지를 넣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비트맵 이미지 이렇게 해주고 비트맵에서 OK 해주면 경로를 찾아요. 내 PC 들어가서 방금 전에 진행했던 그 경로에 들어가서 선택해주고 확인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 길었죠. 자, 이거 빼주고, 자, 여기 파일 있죠. 드래그해서 여기 놓습니다. 빠르죠. 이렇게 합시다. 빠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간단한 연출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주사위를 돌릴 때 중심축이 밑에 있기 때문에 축을 중앙으로 바꿔볼게요. 이 피봇으로 가서 에펙트 피봇 올리 누르고 오브젝트 센터. 근데 얘도 바꿔야 되잖아요. 얘도 센터. 근데 두 개 동시에 바꿀 수 없습니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둔 다음에 이걸 유지하려면 이거 꺼주고 이쪽 끝으로 와서 리셋 엑스폼 설정,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을 에디터블 폴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선택해서 에디터블 폴리 해주면 각각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빠르고 쉽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복사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돌릴 때 이제 이 방향으로 돌리고 싶은데 지금 주사위 각도랑 돌리기 각도랑 안 맞죠. 이럴 때는 여기에 상단에 여기를 클릭하고 이걸 로컬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을 바꿀 때 앵글을 켜주고 바꾸면 90도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간단하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샷을 찍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요거 넣어줍시다. 전에 우리가 렌더링 해보기 거기서 간단하게 해봤었죠. 자, 이렇게 놓고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고 지우고 컨트롤 A 플립 뒤집기, 그 다음에 매테리얼 에디터에서 다른 걸로 해주고 적용 꺼주고 적당히 확대하고. 근데 주변 네, 렌더가 스캔 라인으로 되어 있네요. 자, 아놀드로 바꾸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PBR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하고 가자면 환경 반사가 되는 매테리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밑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위에 있는 애들이 밑에 찍혀서 나오죠. 반사되는 것처럼, 그죠? 여기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있는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살짝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 뒤쪽에도 그렇고. 근데 이 반사를 줄이고 싶다. 매테리얼 가서 러프니스를 올려줍니다. 1이 100%이기 때문에 100%까지 올리면은 완전히 그림자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한 3 정도 주고 30%인 거죠, 이게? 30% 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선택하고 얘도 30% 정도. 아니, 얘는 그냥 둡시다. 비교가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한 번 더 렌더. 방금 전이랑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연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이죠? 여기 반사가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밑에는 반사가 확실히 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